2021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사전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개요. 농촌관광사업은 세 가지 사업자를 말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 이 세 가지 사업을 농촌관광사업이라고 합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보존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 생산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특산물 판매 시설, 용농체험,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이란 농어촌 지역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추진 목적은 등급제 도입을 통해 농촌관광사업의 품질 유지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도시민의 선택폭을 높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2년 12월에 개정이 되어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등급결정 기관은 농식품부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을 받았고 심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농촌관광사업자인 3개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체험이 필수고 교육, 숙박, 음식은 서비스를 하시면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농업 및 농어촌 민박은 체험, 교육, 숙박, 음식 중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급 심사 추진체계는 신청 접수를 하고 현장 심사를 한 다음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결과는 등급결정 증서에 표시되어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서 각 사업자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등급결정 항목은 체험, 교육, 음식, 숙박 4가지이며 체험은 37항목 143점, 교육은 38항목 148점, 음식은 51항목 168점, 숙박은 41항목 171점입니다. 등급 부여 기준은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90% 이상이면 1등급, 80% 이상이면 2등급, 70% 이상이면 3등급이며 70%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등급 부여 세부 유형입니다. 세부 유형은 체험 부분에는 농사, 동물, 건강, 문화 만들기 5가지 항목이 있으며 교육 부분은 식생활, 인성, 교과 연계 3가지가 있고 숙박 부분은 가족형, 단체형 2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유형은 각 마을에서 좀 더 특색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각 부분에 맞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급 부여 기준은 체험 부분을 예로 설명드리면 체험 부분이 1등급이 되고 농사 부분이 85%, 만들기 부분이 70% 있을 경우 농사는 80% 이상으로 체험 1등급의 농사로 표기가 되고 만들기는 80% 미만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요령이 2019년 1월 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별, 체험마을, 민박, 농원에서 평가를 받았으며 개정 후에는 제공하는 서비스별, 체험, 교육, 숙박, 음식별로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서 현장 심사를 하고 등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관리 중 유효기간은 당초 2년에서 3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평가 부분은 2018년까지는 경감 및 서비스 부분이 있었고 2019년부터는 경감 및 서비스 부분이 삭제되고 교육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등급 결정 결과 등급 결정 증서를 각 사업자에게 모두 배부해드리며 한 부분이라도 1등급 맞으신 마을은 부부면 1등급 표지판, 그리고 4개 부분 전체 1등급 맞으신 마을은 으뜸촌 표지판을 직접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험과 교육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숙박지표, 세 번째는 음식 부문에 대한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체험과 교육 지표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과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체험 운영자와 교육 운영자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에 대한 마인드, 개발 역량, 진행 능력은 각각의 체험과 교육을 운영하시는 그 운영자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체험 프로그램의 계획서와 교육 프로그램의 교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험과 교육이 차별적으로 작성되어 실행되고 있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교재 도구가 교육 프로그램 쪽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체험 환경과 교육 환경의 경우 많은 마을에서 한 개 시설 혹은 동일한 시설로 이제 체험도 진행하시고 교육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점수가 부여되겠고, 만약 체험 환경과 교육 환경이 다르다면 각각의 시설에 맞는 점수가 부여될 계획입니다. 네, 체험 운영 관리와 교육 운영 관리 역시 동일한 분이 운영 관리를 하신다면 동일한 점수가 부여되겠지만, 체험을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또 교육을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면 각각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될 계획입니다. 또 가점 항목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교육 부분은 가점 항목에 전문성이라는 지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마을에 계신 조합원 또는 교육을 운영하시는 운영자께서 교육학을 전공하셨다든지 아니면 전직 교사로서 교원 자격증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네, 체험과 교육 지표, 특별히 제가 체험 프로그램의 계획서와 교육 프로그램의 교환은 반드시 차별적으로 작성되고 실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 쪽을 보시면 그 대상이 공통적인 대상 혹은 주요 고객 대상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수학 체험을 어린이 체험도 가능하겠고,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등 다양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실 때 역시 목표 수립도 사과 수학 체험을 통해 농부 아저씨의 수고 느끼기 정도로 감성적인 부분을 체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도의 피드백이 없다 하더라도 브리핑을 해주시고 이동하셔서 사과 수확을 하시고 종료하시는 절차로 진행을 하시고, 대부분 우리 과수원 운영자께서 진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무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체험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차별화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수확 체험을 통해 사과의 한살이 과정이나 효능을 알아보기라고 할 때 유치원생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지식과 초등학생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지식, 중고등학생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지식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선정하실 때도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대상을 선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도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목표 수립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사과의 한살이 과정 또는 효능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분과 그거를 학습을 받는 학습자 간에 정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브리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교육을 받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신 교육자와 교육을 받으신 피교육자가 함께 정리하는 절차가 또 반드시 있어야 그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브리핑은 사실 말로, 언어로 전달되는 것도 가능하나 이거에 대해서 교육자가 서로 토론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교구, 교재가 별도로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때는 과수원 운영자께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지만 디브리핑이 가능한 인력이 또 최종적으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는 그 필수 항목과 그리고 평가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공통적으로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은 보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자가 매뉴얼이나 계획서, 조직도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운영자께서 교육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신 경우에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험장과 교육장은 체험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최소 1개 보유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실내와 실외 구분은 별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물품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급약품과 소화기를 보유하셔야 하고 소화기는 정기적인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응급 전문성입니다. 운영자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요. 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계획서나 매뉴얼 등 문서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체험, 교육 프로그램 모두 3개 이상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이 없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우리 체험 운영자, 교육 운영자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체험 활동과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원적 기능의 이해라고 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농업, 농촌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계신 것을 다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 농업, 농촌이 경제적 기능, 자연 환경적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 등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이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과 어떤 체험이 지금 현재 연결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체험객 또는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이에 대한 평가가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통합적 접근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통합적 접근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벼나 쌀을 주제로 하는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시면 과학적 접근, 농업적 접근, 경제적, 역사문화적, 예술적, 실용적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자께서 이 한 가지 체험으로 우리는 농업적 접근과 역사문화적 접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 혹은 우리는 쌀로 또 예술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작품을 만든다라는 예술적 접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객들에게 혹은 교육생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측면에서 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얼만큼 좀 다양하게 그 체험들을 구성하고 서비스 하시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체험 목표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구체화입니다. 체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들이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목표 수립과 구체화가 되어도 충분하지만 교육 목표 같은 경우에는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대상에 맞는 목표와 대상에 맞는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진행 역량과 활동 안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주요 운영자 한 분께서 약 한 5분 정도 시연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의 집중을 시키는지, 그러니까 체험을 하시다 보면 학생들 혹은 체험객들의 주의가 산만해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시각적인 자료나 아니면 청각, 퀴즈, 게임 등으로 어떻게 시선 집중을 유도하셔가지고 집중 있게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안내하실 때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절차에 대한 내용, 시간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얼만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5분 동안 시연해 주실 때는
활동 안내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체험을 진행한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우리 심사원들에게 주의 집중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체험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체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정도 샘플로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와 교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목표와 교육 목표, 체험 활동과 교육 활동, 체험 일정과 교육 일정, 환류 계획과 역할 분담이 아무래도 체험보다는 교육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계획서에 체험 대상이 어린이, 성인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교육 부분의 교환은 대상이 초등학교 5, 6학년 이런 식으로 더 구체화돼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체험 목표가 단순히 인절미 만들어 먹기라고 하신다면 교육 목표는 창포 비누의 좋은 점을 홍보할 수 있다. 혹은 창포 비누를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나만의 창포 비누를 만들 수 있다 등 조금 더 구체화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가능하다면 교과 관련 요소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교과 연계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서와 교환 부분에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체험 부분은 조금 단순하게 도착해서 체험장으로 이동하고 이 방법을 안내하고 소감 나누기와 마무리 정도로 완료가 된다면 교육 부분의 교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교구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브리핑, 오늘 무엇을 배웠니? 오늘 무엇을 다시 알았는지 이것들을 그 교육자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환류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체험 부분의 수량은 최소 3개 이상, 그리고 6개 이상이면 평가 점수에 우수 점수를 받으시게 되고 대상과 계절이 다양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교육 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통교재 교구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이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디브리핑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단순히 말로 오늘은 무엇을 배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토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이런 방법론 등을 통해서 전달된 지식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이런 공통 교재 교구가 좀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돼서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풀 하나, 가위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또 많은 교육생들을 이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세트를 구비해 놓으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체험 환경과 교육 환경 부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시설과 교육 시설이 동일한 시설에서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으시게 되고요. 만약 체험 시설과 교육 시설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시설에 맞는 점수가 부여될 계획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진입 경관과 진입 경관 관리라고 해서 농업 농촌을 느낄 수 있는지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체험 마을을 가보면 다들 이제 농업 농촌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진입을 할 때 이제 농사와 관련된 폐자재들이 쌓여 있다든지 정리가 안 되고 아니면 굉장히 10년, 20년 된 경운기가 있어서 뭔가 좀 경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조금 경관을 해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내도입니다. 아무래도 체험 마을을 처음 이제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우리 마을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안내 체계를 통해서 안내도를 통해서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안전 역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경관과 환경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부 경관 관리를 하면 마을 내부 경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진입로와 마찬가지로 경관을 방해하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점이 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실외 체험 공간과 실외 교육 공간입니다. 규모와 형태, 접근성을 보게 되는데요. 체험 부문의 경우에는 40인 정도, 교육 부문의 경우에는 한 25인 정도는 최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고,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얼마나 가까운지 보게 됩니다. 다음은 실내 체험 혹은 실내 교육 시설입니다. 이건 역시 규모와 형태를 보게 되고요. 채광과 통풍, 냉난방을 보게 됩니다. 실내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규모를 받는 게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해서 한 25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 시설과 채광과 통풍 모두 확인을 하고요. 남녀 구분된 화장실과 세면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또 충분한 세면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설의 청소 상태와 정리 정돈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셔야겠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이 체험 도구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체험객이 있던 없던 체험 도구가 정갈하게 좀 관리가 되고 있어야 체험객이 언제든 방문할 때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객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 관리 파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또 사전 협의를 어떻게 문서화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또 평가 관리라고 해서 소감문이나 설문조사 등을 이제 관리하고 계신지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사전 협의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구두상으로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메뉴는 뭐로 해주세요.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하게 된다면 사실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협의된 내용들을 어떻게 문서화해서 관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와 고객관리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안전관리는 아무래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안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실 때 필요한 안전은 이 체험 혹은 체험장과 관련된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위험성이 있는 체험 혹은 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낙상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전수칙과 위험관리 내용을 게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입니다. 우리 체험마을 사무장님들께서 운영하시다 보면 문서들이 많아서 힘드실 텐데, 그런 행정관리들을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저희가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이 가능해야 하고요. 이제 교육 부분에는 이 전문성이라는 가점이 들어가서 교육학 전공 또는 전직 교사가 마을 조합원 중에 계셔도 좋고요. 꼭 마을 조합원이 아니시더라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와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2점씩, 이때는 농어촌 체험 지도사라든지 농어촌 마을 해설사 등 다양한 교육의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 지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부문은 총 51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경관과 환경, 그리고 시설, 운영 서비스, 운영자, 그리고 가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수 항목 부분입니다. 필수 항목은 보험 가입부터 범죄 경력까지 보게 되는데 모두 관리하고 계셔야 하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금표가 투숙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숙박 관련 별도의 허가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신고서를 게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 층이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최소 1개, 그 독채의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소화기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감지기 보유하고 계셔야 하고요. 모든 객실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 모든 숙박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범죄 경력 등 앞에 체험 교육과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저희가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부 경관입니다. 이제 외부 경관뿐만 아니라 이제 숙박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는 시설의 규모나 노후화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청결하게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진입로 역시 얼만큼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내부 경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시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청결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운영해 주시는 게 평가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쓰레기 관리를 분리수거 등을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평가하게 되고요. 객실 분위기 역시 얼만큼 청결하게 정돈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객실의 다양성을 보게 되고 객실 구분을 보게 되는데 이제 객실이 좀 구분돼서 이름이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실 청결 상태 보게 되고요. 잠금 장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냉방 시설과 난방 시설을 확인하게 되고요. 객실 침구류와 관련해서는 보유 수량과 교체 주기, 청결 상태와 보관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청결 상태와 보관 방법이 우리 침구류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침구류를 새로 사시거나 아니면 공통된 거를 맞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다르더라도 얼만큼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객실 비품입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과 관리 상태, 청소 도구가 얼만큼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는지 보게 되고요. 화장실, 욕실 내부 시설 역시 청결, 환기, 그리고 온수나 청결 상태, 조명 상태 등을 보게 됩니다. 간혹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화장실 일정 부분이 깨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조명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준비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개보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비상구 안내 그리고 비상 손전등이 비치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전기안전 그리고 소화기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가능하셔야 되고요. 이용 약관이 게시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실은 언젠지, 퇴실은 언젠지, 또 이용할 때 무엇은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용 약관과 비상시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약 관리와 관련해서는 예약 경로가 얼만큼 다양한지, 또 객실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또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주변 관광지 안내, 농장 마을 안내 등의 그런 팜플렛이나 리플렛들이 가지고 계신지 평가하게 됩니다. 또 지역 관광 연계라고 해서 우리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근처에 있는 관광지를 소개해 주신다든지 또 거기랑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든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 텃밭과 자연 관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고객 관리에 관련해서 불편 해결이나 우리 숙박시설에 대한 반응 평가 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게 됩니다. 이제 운영자로 넘어가서 우리 운영자께서 얼만큼 대화나 접객 태도, 불편 응대에 대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평가하게 되고요. 문서 관리, 또 홈페이지나 SNS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평가하게 됩니다. 네, 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는 숙박 운영에 대한 교육이라시든지 아니면 서비스, 응대, 교육 등을 받으셨으면 점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이제 화재보험 이외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외국어 서비스로 표기된 안내문 등을 보유하고 계시면 가점이 부여되게 되고요. 또 객실 침구류 커버 사용과 운영 일지를 작성하시는 경우, 또 CCTV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 무엇 하나라도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식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부분의 경우 농어촌 체험 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시는 경우에 신청하여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41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크게 음식과 서비스, 시설과 환경, 가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부분은 수질검사부터 행정처분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하수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인 수질검사 성적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식당 운영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유통기한 준수는 저희가 가서 서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확인하고 보험가입까지 확인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게 되고 행정처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의 재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재료와 부재료를 얼마큼 향토의 음식을 이용하시는데 활용하시는지 평가하게 되고요. 우리 마을에서 구성하시는 메뉴가 얼마큼 차별화되어 있고 또 상차림이 정갈한지를 보게 되는데 아마 상차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간다고 해서 준비를 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예전에 찍어 놓던 사진 등을 활용하셔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원과 관련해서는 종사원, 조리원,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메뉴에 대한 지식이나 친절성도 확인하게 됩니다. 체험객들이 우리 마을에서 식사를 하실 때 아무래도 가장 조금 궁금한 부분이 이 식재료가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마을에서 났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누가 재배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판과 가격표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당이나 마을의 정보, 또 지역 정보를 얼마큼 제공하고 계신지도 평가하게 됩니다. 카드 결제 확인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행정 문서 관리와 거래 기록 관리도 확인하게 됩니다. 조리 시설과 관련해서는 역시 규모나 노후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청결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하고 계신지 확인하게 되는데 저희가 고시에 보면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독 증명서나 아니면 소독 일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쓰시기 때문에 가스 누설 경보기와 환기 시설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조리도구 식기 관리를 얼마나 청결하게 하고 계신지, 또 음식물 쓰레기 역시 얼만큼 잘 관리하고 계신지, 식재료도 정갈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계신지, 식사 공간과 식음 시설 역시 청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기 시설, 조명, 냉난방 시설을 보게 되고요. 주차 공간, 주차 편의성도 같이 보게 됩니다. 화장실과 세면대도 따로 보게 되고요. 전기 사용하실 때 또 너무 위험하게 활용하시지 않도록 확인하게 됩니다.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외관 관리, 주변 환경도 역시 청결함과 정갈함을 보게 되고 내부 인테리어, 진입로 및 안내 체계, 쓰레기 관리 내용도 보게 됩니다. 가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시는 경우에 2점 가점, 그리고 위생 등급 평가를 받으시는 경우에 2점 가점이 있습니다. 또는 기타 다른 인증이나 대회에 수상한 경험이 있으시면 2점 가점을 받으시게 되고요. 또 문서화된 표준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2점, 또 생산지를 관찰할 수 있다면 2점의 가점이 평가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코스 정보를 인력 정보와 연락처를 현행화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평가를 가려면 현재 사무장님, 위원장님과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필수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이 되고 이메일, 팩스, 우편 중에 편하신 대로 저희에게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시설물 운영 현황, 그리고 현장 심사 관련 평가 자료는 그 현장 심사 당일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심사는 6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될 계획인데
이거는 사정상 일부 변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심사 참여하는 인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살짝 내려서 하는 턱스크는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많은데요. 이걸 다 프린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심사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프린트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프린트를 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만약에 프린트 해 놓은 자료가 없고 컴퓨터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컴퓨터를 켜셔서 보여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